자, 그럼 실험 관찰의 생각 근무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각각의 4개의 부분이 있는데 가장 먼저 배운 부분은 용해와 용액, 다음이 용질의 종류에 따른 물에 용해되는 양, 세 번째는 물의 온도에 따른 용질이 용해되는 양, 마지막이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각각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부분인 용해와 용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용어들을 꼭 알아야 했는데요. 용질, 용매, 용액, 용해 등이 있었습니다. 용질은 소금과 같이 물에 녹는 물질을 말했고요. 용매는 이를 녹이는 물을 말했습니다. 용해는 이들이 섞이는 것을 말했고, 용액은 그렇게 섞인 액체를 말했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용매인 물에 녹는 물질인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면 용액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용해는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말했고, 용액은 녹는 물질이 녹이는 물질에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을 말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용질의 종류에 따른 물에 용해되는 양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설탕, 소금, 베이킹소다 같은 서로 다른 용질을 준비하고요. 이를 같은 양의 물에 계속 녹여봤습니다. 2스푼을 넣었을 때 설탕, 소금, 베이킹소다에서 설탕과 소금은 모든 용질이 녹았지만 베이킹소다는 그러지 않고 아래 가라앉는 용질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8스푼을 넣었을 때 설탕은 모두 녹았지만 소금은 또 가라앉는 소금 용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용질의 종류에 따라 같은 온도와 같은 양의 물에 용해되는 양이 다르다는 것이었죠. 여기서는 설탕이 가장 많이 용해되었고 베이킹소다가 가장 적게 용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를 볼까요? 물의 온도에 따른 용질이 용해되는 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은 물의 온도에 따른 백반이 용해되는 양이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같게 해야 될 조건과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이 있었죠.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물의 온도고 같게 해야 할 조건은 백반의 양과 물의 양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험을 했을 때 온도가 다른 같은 양의 물에 백반을 녹이면 차가운 물에는 가라앉는 것이 생겼지만 따뜻한 물에는 그러지 않았죠. 이래서 이를 정리하면 같은 종류의 용질이라도 물의 온도에 따라 용해되는 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대부분의 경우에 더 많은 용질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방법은 색깔로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색깔뿐만 아니라 설탕 같은 경우에는 맛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단맛이 나는 설탕 용액이 더 진한 설탕 용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만약 색깔로 비교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이 물체가 뜨는 정도로 비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죠. 색깔이 있는 용액은 용액이 진하면 색깔이 더 진하고요. 용액이 진하면 물체를 띄었을 때 물체가 높이 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근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용해와 용액에서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면 용액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용질, 용해, 용액의 뜻풀이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용질의 종류에 따른 물에 용해되는 양에서는 용질의 종류에 따라 같은 온도와 같은 양의 물에 용해되는 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가 실험했던 3가지 용질에서 설탕이 가장 많이 용해되고 그 다음은 소금, 가장 용해되지 않는 용질은 베이킹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세 번째로 물의 온도에 따른 용질이 용해되는 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용질이라도 물의 온도에 따라 용해되는 양이 다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즉 뜨거운 물일수록 더 많이 용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에는 색깔이 있는 경우에는 용액이 진하면 색깔도 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체를 띄워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용액이 진한 것에서 더 물체가 높이 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럼 오늘 복습한 것을 바탕으로 문제도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생각금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음 빈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넣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 보기에는 용해, 용액, 용질, 용매, 용기 등의 말이 있네요. 자, 왼쪽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합시다. 소금은 여기서 용질의 역할을 하고요. 물은 용매입니다. 이 두 개를 섞었을 때 용해가 일어나서 소금이 물 사이로 작게 녹아 들어가죠. 그래서 소금물은 용액이 됩니다. 아래의 설명도 채울 수 있겠죠. 용질인 소금이 용매인 물에 녹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요. 이때 만들어진 소금물처럼 용질이 용매에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을 우린 용액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과 같이 물에 각설탕을 넣어 설탕물을 만들었습니다. 물음에 답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용해를 시켰을 때 무게는 어떻게 되었죠? 맞습니다. 물의 무게와 각설탕의 무게를 더한 만큼 설탕물의 무게가 되었죠. 즉 무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각설탕의 무게는 3g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생각한 까닭을 정리해서 적어보면 다음과 같죠. 물의 무게와 각설탕의 무게를 더한 값이 설탕물의 무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이것을 우리가 계산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물의 무게가 50g이었으니까 50g과 각설탕의 무게를 더한 것이 53g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각설탕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암산을 해보면 3g이 되겠죠. 그래서 각설탕의 무게는 3g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빵을 만들려고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각각 설탕과 베이킹소다를 같은 양만큼 넣고 저었습니다. 설탕은 다 용해가 되었는데 베이킹소다는 어느 정도 용해된 후 더 이상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물의 온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양도 같다고 되어 있어요. 달라진 건 뭐뿐이죠? 맞습니다. 설탕이냐 베이킹소다냐 하는 용질만 달라졌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질에 따라 용해되는 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천연연색을 하려고 백반을 물에 용해했습니다. 충분히 저은 뒤에도 백반이 다 용해되지 않고 가라앉았을 때 물의 양을 변화시키지 않고 백반을 다 용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용액을 젓는다. 이것은 옳지 않죠. 이미 충분히 저었다고 했는데도 다 용해되지 않았다 했으니까 더 젓는다고 소용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충분히 시간을 두었기 때문에 용해가 될 만큼 된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3번은 옳은 답입니다. 물의 온도가 달라지면 아예 녹일 수 있는 백반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용해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백반 용액을 냉장고에 넣고 식히면 용매에 용해시킬 수 있는 백반 양은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도리어 더 많이 용해가 되지 않겠죠. 다섯 번째, 백반 가루의 크기도 시간이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음과 같이 방울토마토를 띄워 설탕물의 진하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진한 용액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진한 용액일수록 토마토가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진한 용액일수록 토마토는 높이 뜹니다. 따라서 가장 높이 뜬 가가 가장 진한 설탕물이고요. 그 다음은 다 나순이 될 겁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진할수록 높이 뜨기 때문에 가가 가장 진한 용액, 나가 가장 연한 용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다음은 비 오는 날 운동장을 걷던 지원이와 경민이의 대화입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용해와 용액과 관련지어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저는 경민이 부분을 잘못됐다고 찾았습니다. 흙이 물에 용해되어 흙탕물 용액이 되었네 라는 부분과
흙탕물은 흙이 물에 섞여 있는 용액이야 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용액이란 부분입니다. 흙탕물은 물에 고르게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용액이 아닙니다. 용해라는 것은 완전히 고르게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흙탕물을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면 알겠지만 안에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이 보이죠? 그 말은 충분히 용해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흙탕물은 용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오늘 단원 마무리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다음 단원 다양한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기대하시고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